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아니면은 신축 분양하는 건설업 이렇게 하는데요. 가령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토지에는 1부터 10까지 10명의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임대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임대를. 임차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유자들이 이거를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1년에 100억도 되고 200억도 되는 그런 빌딩들이 많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토지를 그런 목적 하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냐 이거죠. 누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토지를 다 내놓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지분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합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조합은요,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권리, 능력, 법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자연인 아니면 법인 둘 중이에요. 근데 법인으로도 이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데 없는 단체 이 경우도 뭔가를 그래도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매기는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매기고 싶어서 만든 것이 이제 거주자 개념이고 이런 조합의 개념이죠. 이런 조합도 이제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공유자들끼리 계약을 해야 돼요. 조합 계약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대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서로가 수익을 분배하자. 그러니까 이런 수익 분배 비율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돈 벌자 이거예요. 우리 이 토지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자. 그리고 이거는 세세생생 내려가는 거죠. 이 부동산은 그 다음 자식한테 내려가고 또 손자한테 내려가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업으로 돈 번다는 거는 그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돈을 벌게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건 변수가 많아가지고 벌기가 참 힘들다. 그런데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부동산 사놨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떼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자가 3대를 계속 가려는 거는 이 부동산밖에 없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좋은 길목이, 이 테헤란밸리 그쪽에 토지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복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를 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빌딩을 다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조합이 되고 공동 사업을 하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토지를 이렇게 양도하는 거죠. 토지를 양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 조합에다가 조합 재산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조합이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신축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이 주체가 사업의 주체가 된다고요. 사업의 주체가 되니까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 그러면 이 사람에게
토지를 줘야만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1부터 10까지 있는데 누가 한 명이라도 빠져버리면은 9명 가지고 이 건물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 소유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합의가 돼요. 합의가 되니까 우리 서로 절대 이거는 전원의 공동의 의사만으로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다 넣어라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현물 출자다 이거죠. 현물 출자. 내 재산을 조합에다 넣어가지고 현물 출자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로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의 개념이 된다. 왜? 토지를 주고 자기는 뭐를 받습니까? 조합원의 지위를 받아요. 조합원의 지위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수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생기는 거잖아요.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주고 그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양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동사업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이 되고 조합에다가 현물 출자 토지를 현물 출자한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저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보통 이제 그러면 양도가액이 있고 여기에서 취득가액이 있잖아요. 네? 양도가액이 크니까 이걸 빼면 이게 양도소득이 되잖아요. 양도소득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공제할 거 공제하고 필요경비하고 그 다음에 세율 곱하는데 이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이에요. 실질거래가액이니까 실질거래가액이다.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기준시가 제도에서 실질거래가액으로. 그런데 1990년에 비로소 개별 공시가격이 공시되고 그 이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985년 이전에 취득한 거는 전부 다 1985년에 의제 매입을 해버린 거예요. 의제 매입이다 이거예요. 이날 취득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가격으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때의 가격으로. 이 이전에 취득한 것들은 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1997년 이후 양도분부터 내가 해주겠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소득세법 114조 7항이에요. 7항에는 이거를 모르게 되면 환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첫째,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가액. 세 번째,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환산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3월이에요. 3월 전후. 이것도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3월 전후. 그러니까 이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취득가액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환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환산을. 그러니까 90년 이전에는 공시기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토지 등급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또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 양도가액은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이니까. 그런데 이제 현물 출자하는 그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시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야 되고 감정가액이 있어야 되고 환산가액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3월 전후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환산을 가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감정가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할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도 그러면 나도 감정을 해달라. 소급감정. 법원에서 소급감정 자꾸 인정하지 않느냐. 감정을 해달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진 베이비 소국 감정 해달라는데 안 된다. 이게 3월 전후니까 이건 안 된다. 소국 감정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도 공동사업을 하려면은 현물 출자 그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런 식으로 조합에 약정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토지 신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냥 신탁 회사에다가 내 토지 가지고 너가 이렇게 시행자가 돼가지고 개발해주고 나중에 수익 분배만 해주라. 정산할 거는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신탁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게 전문적인데요. 이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